어릴 적 학교가 끝나면 도복을 챙겨 입고 태권도장으로 향하던 기억 있으신가요? 빨간 띠, 파란 띠, 검은 띠. 점점 단계를 밟을수록 커지는 자부심, 그리고 인사부터 예절까지 배웠던 그 시절의 태권도. 그런데 지금 그 태권도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를 태권도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줄을 서고 어떤 부모는 한국인 관장님의 도장을 찾아 몇 시간을 운전해 가기도 한다는데요. 대체 왜? 수많은 운동 중에서 왜 K-태권도일까요? 그리고 그 안엔 우리가 잊고 있던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통해 미국의 한 가정이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아침 7시 언제나처럼 서둘러 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늦겠어. 제이든에게 동생 좀 부탁해야겠어. 매일 아침 우리는 거의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제이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이든, 엄마 아빠 출근해야 해. 동생 깨워서 아침 먹이고 학교 가방 챙겨줄 수 있지? 10살 아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죠. 현관문을 닫으며 항상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맞벌이를 해야 겨우 생활이 유지되니까요. 처음엔 제이든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동생을 잘 챙겨주는 착한 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변해갔어요. 학교에서 첫 전화가 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이든이 친구를 때렸습니다. 어머님,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는 점점 더 자주 걸려왔어요. 집에서도 제이든은 자주 동생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죠.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이든은 더 이상 웃지도 않았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와 화난 듯한 얼굴이 우리 부부를 긴장하게 했죠. 남편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남편과 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 점심시간을 줄여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제이든이 좋아하는 공원에 데려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제이든, 요즘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아이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거나 그냥요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책도 읽고 육아 프로그램도 찾아보며 방법을 모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제이든의 분노는 계속되었고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친구 크리스가 제이든에게 생일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했죠. 태권도를 배우는 아카데미를 태권도장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제이든은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 가도 딱히 할 일 없이 심심할 테고 동생을 챙겨줘야 해서 귀찮고 짜증난다 생각을 했죠. 제이든은 크리스와 함께 태권도장에 들어섰습니다. 도장 안은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생일 장식과 풍선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선물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도복을 입고 모두 즐겁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팀게임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외침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이든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었지만 이내 다른 아이들과 같은 팀이 되어 게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풍선 릴레이, 태권도 동작을 활용한 장애물 경주, 그리고 팀워크를 다지는 미션들, 모두 즐겁게 소리치며 참여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관장님은 띠 색깔별로 줄을 지어 앉은 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이들이 여러 대답을 외쳤습니다. 발차기요. 발차기가 중요하죠. 기압이 제일 중요하죠. 아니에요. 태권도에선 힘이 제일 중요해요. 관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납니다. 그 말에 도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관장님이 매트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전사처럼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건 10살 때였어요. 당시 나는 체격도 왜소하고 성격도 소심해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이유 없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태권도를 배워서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죠. 모든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제이든의 눈이 커졌어요. 어느 날 내 사범님이 나에게 물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당연히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관장님이 갑자기 강력한 발차기로 눈앞의 보호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더욱 관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때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태권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관장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발차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무도라고 불러요. 무는 전투, 도는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태권도는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주먹을 꽉 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매일 싸우고 계세요. 일하고 희생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며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이드는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진정한 태권도 수련자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동생과 형제자매를 보호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첫 번째 정신 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동생을 보호하고 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아이들은 저마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네, 약속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약속이 아닌 진심 어린 결심이 보였어요. 제이든의 표정도 뭔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이어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쳤어요. 크리스가 초를 불며 소원을 빌 때 제이든은 문득 생각했어요. 여긴 매일이 이렇게 신날 것 같아. 처음 먹어보는 간식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니 꿀맛이었어요. 특히 떡볶이는 매웠지만 어묵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든의 머릿속에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이 새롭게 맴돌았어요. 단순한 스포츠 센터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웃고 배우고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날 밤 제이든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걱정되었어요. 태권도, 올림픽 때 TV에서 경기하는 걸 본 적 있었죠. 발차기로 상대를 공격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장면도 떠올랐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제이든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옳은 걸까? 폭력적인 성향을 더 키우게 되진 않을까? 태권도, 격투기처럼 과격하고 위험한 운동 아니니? 제이든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고. 예의와 자기 조절을 배우는 거래요. 제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계속 싸웠어요. 아이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태권도가 우리 크리스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전에는 집중력도 없고 산만했는데 이제는 훨씬 차분해졌거든요. 잠시 침묵 후 제이든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런 눈빛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래, 한번 다녀보자.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라면. 제이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제 걱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했어요. 제이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다시 웃기를 바랬거든요. 다음 날 바로 도장에 등록했습니다. 제이든의 첫 태권도복을 사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는 피팅룸에서 나오며 어색하게 웃었죠. 처음으로 제이든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설렜습니다. 다만 걱정도 됐어요. 제이든이 규칙을 잘 따를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첫 수업날 제이든은 긴장한 듯 했습니다. 도장 앞에서 망설이는 아이의 어깨를 살짝 밀어줬어요.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이든은 조심스럽게 도장에 들어갔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줄을 섰어요. 차렷, 인사. 모든 아이들이 깔끔하게 인사하는 가운데 제이든은 약간 뒤처졌지만 빠르게 따라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위기에 당황한 듯 했지만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품새라고 하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익히는 거였어요. 제이든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놀라운 건 선생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엄하면서도 친절했어요.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 격려했고 실수에도 긍정적으로 지도했죠. 선생님의 칭찬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제이든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지쳐 보였어요. 수업에 대해 물어보니 짧게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이든이 다음 수업을 물어보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제이든은 도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배운 동작을 따라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걸 시작했으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한 달,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이드는 여전히 동생과 자주 싸웠고 학교에서도 가끔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제이드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아이의 분노는 쉽게 폭발했어요. 태권도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이든의 도복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전날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로 던져놓았던 도복인데 누가 개었을까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도복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실천한 거였으니까요. 또 다른 날 동생이 제이든의 장난감을 만졌다가 떨어뜨렸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때렸을 텐데 제이든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화가 난 목소리로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손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이든이 분노를 참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제이든이 노란띠 심사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새로웠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남편은 회의적이었어요. 기분 탓 아닐까? 하지만 저는 운동 좀 시키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던 태권도장이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도장에 일찍 도착해서 수업을 지켜봤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죠.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이든이 물었어요. 나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아이들에게도 참아야 하나요? 선생님은 제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해 주셨죠. 화를 다스리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힘을 먼저 길러야 해. 그리고 필요할 때 너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란다. 그렇게 너 자신과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면서 제이든이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지. 넌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제이든은 가슴에 뭔가를 새긴 듯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태권도를 시작한 지 석 달. 이제 제이든은 도장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늘 태권도장에서 생일 파티 한대요. 라고 신나게 외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태권도장은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매월 생일인 아이들을 위한 파티, 영화의 밤, 보물찾기, 문화의 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금요일은 문화의 날이라며 수업 대신 영화를 보고 간식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수학과 영어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은 특별한 선물 같았어요. 제이든도 그날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 아침, 평소라면 늦잠을 자던 제이든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도장에서 특별 수업 있어요. 가도 돼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태권도장은 점점 제이든의 생활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학교 이야기는 잘 안 하면서도 도장에서 있었던 일은 신나게 말했어요. 오늘 연속 발차기 10개 성공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제일 잘했대요. 아이의 자랑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제이든이 무언가에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거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변화는 동생과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제이든이 동생에게 태권도 동작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발을 이렇게 올리고 기압을 넣는 거야. 따라해봐. 동생이 서툴게 따라하자 제이든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두 아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아이는 도장에서 있던 팀게임과 보물찾기 경험을 동생과 함께 집에서 재현하기도 했어요. 평소라면 함께 놀기를 거부했을 텐데 이제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 동생을 참여시켰습니다. 식탁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항상 자기 방에서 따로 먹던 제이든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가 태권도 한다고 멋있대요. 아이의 말에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이든은 여름 캠프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여름에 캠프 간대요. 워터파크도 가고 밤에 캠프파이어도 한대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말투도 거칠고 가끔 짜증도 내는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았습니다. 제이든의 웃음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웃음이 진짜라는 것을. 제이든, 숙제는 언제 할 거니? 평소라면 이 질문에 짜증을 냈을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장에서 했어요. 오늘 숙제 시간이었거든요. 숙제 시간? 태권도장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매주 화, 목요일은 학습 시간이 있었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추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술, 코딩, 글쓰기 수업도 있었어요.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합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장 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종합학습 케어 센터예요. 관장님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태권도의 철학과 규율을 기반으로 학습과 인성교육까지 통합된 시스템이었어요. 관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으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돕고 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 태권도장은 우리 같은 맞벌이 부모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아이를 맡기면서 느끼는 죄책감, 충분히 케어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덜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제이든을 데리러 갔을 때 보니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코딩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체육관 공간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온 다른 학부모와 잠시 눈인사를 했어요. 우리 제이든만 그런 건지 다른 아이들도 만족하며 다니는지 태권도장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 학부모에게 말을 건넸어요. 댁의 아이도 태권도장 만족하며 다니고 있나요? 그 학부모는 저희도 처음엔 그냥 운동시키려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교육 다 끊었어요. 여기서 다 해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여러 학원에 데려다 줄 필요가 없었어요. 태권도장 하나로 충분했죠.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곳이 단순한 태권도장이 아니야. 그래서 제이든이 변하고 있는 거구나. 학교 성적표를 받았을 때도 놀랐습니다. 항상 주의력 부족이라는 코멘트가 따라다녔는데 이번엔 집중력이 향상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이든의 하루 일정도 안정되었습니다. 학교 태권도장 집. 단순하지만 충실한 루틴이 생겼고 아이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렇게 태권도는 이제 제이든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놀이와 학습, 관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이든, 오늘은 아빠가 학교에 픽업하러 갈게. 모처럼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했나 봐요. 제이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도장차가 와요. 도장차? 남편은 그제야 알게 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학교로 차를 보내 아이들을 데려오고 수업 후엔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 학교까지 와서 아이를 데려갈까? 하지만 정확히 학교 시간에 도장차가 학교에 도착했고 제이든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타고 태권도장 일정이 마치면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 앞은 항상 붐비고 치안도 불안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처럼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는 아이의 등하교가 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이든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이 혼자 걸어다니게 하는 건 불안해요. 도장 픽업 서비스는 정말 큰 도움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축복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더 이상 일을 빨리 끝내고 달려가거나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남편도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 한국식 시스템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 접목한 형태였습니다. 관장님이 한국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이 너무 늦어져서 걱정했는데 관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괜찮아요. 제이든이 저희와 함께 있어요. 편히 일 마무리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애태우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데리러 서두르다 사고를 당할 걱정도 이젠 하지 않아도 되죠. 제이든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든이 즐겁게 다니는 게 부러웠던 동생도 지난달부터 함께 태권도장에 다녀요. 더 이상 10살 아이가 동생을 돌보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됐어요. 도장에서 돌아오면 숙제도 끝낸 상태였고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해서인지 짜증도 줄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도장에서 전일 캠프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맡아주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터파크 견학, 박물관 방문, 영화 관람. 처음으로 여름방학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태권도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우리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의 승급식 날이었습니다. 흰띠에서 노랑띠를 거쳐 이제 초록띠 심사를 봤어요. 2달 전부터 아이는 이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품새 좀 봐주세요. 발차기가 제대로 됐나요? 매일 밤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제이든이 무언가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 모습을 봤습니다. 승급식 날 부모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도장에 들어서자 제이든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열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차렷! 경례!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제이든의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6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관장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제이든의 차례가 되자 아이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품새와 태권도 기술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든의 시범을 보면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집중력 있게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산만하고 짜증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초록띠를 제이든의 허리에 둘렀어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그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승급한 아이들의 벨트 수여식을 마치고 관장님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낳아주시고 바르게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자기 방에서 나가라고 밀치고 화내던 제이든이 맞나요? 수련을 마친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넌 진짜 멋진 아이야.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달라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록띠를 자랑스럽게 허리에 두른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나는 꼭 검정띠 딸 거예요. 우리 아이의 눈빛에서 미래를 봤어요. 이제 제이든에게는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태권도장이 아이에게 준 것은 단순한 운동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규칙과 목표를 향한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또 승급 심사 있대요. 그때는 파란띠예요. 제이든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겨울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어요. 태권도가 바꾼 건 제이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변했어요. 동생은 형을 존경하게 됐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너졌던 균형이 다시 잡히고 있었어요. 한 아이의 변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태권도를 알게 된 건 우리 가족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안정과 행복을 찾아준 한국의 태권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제이든은 태권도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태권도에서 가르치는 인내와 절제, 자기 통제과 통찰. 또 한 번 되새겨봅니다. 더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